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틀린 미국의 대선 여론조사, 한국 갤럽의 윤 대통령 지지율도 틀릴 수 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 18%는 97명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라 믿기 어렵고 샘플을 달리한 2곳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여론조사의 흑역사에는 프랭클리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재선에 도전한 1936년 대선 당시 선거 쪽집게 매체인 리트러리 다이제스트는 루즈벨트의 대패를 예상했습니다. 240만 명을 우편 조사에 내린 결론이었지만 결과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압승이었습니다. 우편 조사 대상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에서 치우쳐 루즈벨트 지지층인 서민 여론을 헤아리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트러리 다이제스트는 폐간을 했고 루즈벨트의 승리를 예측한 신생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갤럽도 12년 후 루즈벨트의 함정에 빠져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루즈벨트 급사 후에 치러진 1948년 대선에서 루즈벨트를 승계한 해리 트루먼 당시 부통령의 참패를 점쳤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와 달리 선거 이래 루즈벨트 지지세가 트루먼표로 고스란히 이어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출연에 맞춰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트럼프가 출마한 대선마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들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긴다던 2016년 대선은 트럼프 당선으로 끝났고 트럼프가 완패한다던 2020년 대선은 끝까지 접전이었습니다. 이번 대선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승리할 것이란 조사를 뒤엎고 트럼프의 전성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골 출신 공화당원들이 여론조사를 꺼리고 샤이 트럼프 정도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해리스 같은 유색인종 후보는 여론조사보다 실제 득표율이 낮다는 이른바 브래들리 효과로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가장 큰 이유로 독특한 미국 대선 방식을 꼽습니다. 여론조사는 미국 전역의 평균적 의견을 반영하는데 미국 대선은 경합주 유권자들의 1 내지 2%포인트 표차로 결정이 나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번 조사 방식을 개선하지만 트럼프 출연 이후 미국 대선 여론조사의 성적표는 일기예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샤이 트럼프도 없고 미국에 비해 선거 방식이 단순한 한국에서도 여론조사가 자주 틀리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갤럽이 11월 1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9%로 20%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11월 들어 처음이고 부정평가는 72%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의 민심마저 싸늘해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9월 둘째 주 35%였던 이 지역의 대통령 긍정 평가는 2주 뒤 31%로 10월 넷째 주 26%로 주저앉은데 이어서 이번에 일주일 만에 8%포인트 하락한 1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전례가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결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는데 조사 대상은 18세 이상 1,002명인데 그 중에서 경북 지역 조사는 97명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갤럽의 조사 대상은 전국의 만 18세 이상으로 했는데 총 통화는 8,520여 명 중에서 응답한 사람은 1,002명으로 11.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구 경북 지역의 샘플을 보니 전체 1,002명 중에서 97명입니다. 97명의 응답을 가지고 마치 TK 지역 전체의 지지율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행태죠. 1,002명 정도의 응답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역별로 분리해서 발표하는 갤럽의 행태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대구 경북의 인구가 250만 명이 넘는데 97명을 조사해서 이걸 마치 대구 경북의 지지율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태는 아주 잘못된 행태입니다. 제가 보기에서는 적어도 TK 지역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내지 40% 정도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약 1,000명의 샘플을 추출하여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 유권자의 의견을 유추합니다. 하지만 이 샘플이 실제로 대표성을 가질지는 불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받더라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답변이 편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는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샘플링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약 7,000명이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는 것도 그 한 가지 예일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어떤 방법을 쓰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들의 정치 성향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성별, 종교, 나이, 학력,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편향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치 양극화가 극단적일 때 국힘당과 민주당 어느 쪽으로 기운 샘플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변수를 조정하지 않고 평면적인 수치만을 내놓는다면 절름발이 결과가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을 갤럽 한 곳에서만 주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일간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업체들도 샘플을 달리하여 조사한 결과를 최소로 3곳 이상의 업체에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한국갤럽 한 곳에서만 계속 발표해서 모든 신문에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전체 의견인 양 97명을 가지고 조사를 해놓고 그게 전체 의견인 양 발표하는 행태는 아주 잘못된 행태로 보여집니다. 갤럽은 최근 상당 부분 정치 편향적인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른 여론조사 업체들도 달리 표본을 달리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또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해서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면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되고 무료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